이 시계는 시계계의 시공간을 왜곡시키는 브랜드입니다. 패싱차임이라 불리우는 소네리 5 파사주 컴플리케이션은 정해진 시간을 지날 때마다 차임을 올려줍니다. 이 시계는 그 중에 정각에만 차임을 올리는 뿌디 소네리 중 하나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소리가 너무 은은하고 귀엽죠?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하는 이유는 이 소리와 외관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외관에서 놀라셔도 됩니다. 훌륭한 커팅을 선보이는 기호세 패턴, 기존의 12를 보면서 CNC 공법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서도 그보다는 이제 훨씬 정교하고 입체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C1 벨칸토 클래식은 레이저 에치드 기호세라고 확답받았습니다. 이건 뭐 레이저를 얼마나 조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벨칸토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인서트와 글라스 그리고 하이엔드 느낌을 물씬 주는 기호세까지 외관에서만큼은 평범한 페이스리프트를 뛰어넘은 강력한 점프업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개발한 점핑 아우어 모듈인 JJ01과의 연결도 꽤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부분은 점핑 아우어의 특성상 4시간을 넘기는 지점에 대해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모듈이다 보니까 차임과도 호환성이 맞아떨어졌다는 것 같은데 머리 참 좋다. 업글전인 기존의 2023 벨칸토도 무시를 못하는 게 시계계의 오스카격인 GPHG 2023에서 뿌띠 애기유상을 수여받았던 모델입니다. 3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사이의 범위에서 선발되는 아름다운 고급 시계에 대한 상인데요. 거기에는 불가리 옥토도 있었고 튜덕 블랙베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도약을 했다는 거. 확실한 건 크리스토퍼 와드만의 플래그십 모델인 벨칸토 클래식을 통해 크리스토퍼 와드의 진정성, 위상을 뽐낸과 동시에 탈 마이크로 브랜드, 미드티어 브랜드로의 승격을 자축하고자 하는 모델, 자축포 같은 시계구나. 벨칸토는 차임의 구성과 12시에 위치한 시계의 밸런스가 기가 막힙니다. 보통 이런 시계를 구성하게 되면 레이아웃을 구성해놓고 이런저런 설계의 변형에 의해서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기 마련인데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완성했습니다. 로고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와드의 감각은 쉬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려에서도 예술적인 잠재력은 높았구나 싶게 만드는 또 팩트.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게 꽤나 선방한 사이즈 스펙을 완성하고 최적화를 꽤 했습니다. 두께는 컴플리케이션인데다가 동글라스인데 이 정도면 보통의 선녀 맞고 케이스도 이해해줄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죠. 럭트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케이스를 보면 차임의 음파가 잘 진동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효과 있나요? 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티타늄 케이스를 채택했기에 생각보다는 가벼운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가벼우면 뽕이 죽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사실 크리스토퍼 와드의 성장성 저는 냉정하게 높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감을 잡지 못하는 느낌이랄까? 로고에서도 반발을 지려밟아온 부분이며 농협 무브에 뺨을 때릴 만한 수염 무브 상용화가 사실상 좌절되었던 부분. 12를 출시할 때는 말이죠. 살짝은 또 치트키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무려 파텍 필립과의 교점에 히스토리를 머금은 차팩이라는 브랜드의 히트작인 안타틱을 출시했는데 거기에 바짝 붙은 게 12죠. 이는 모든 시계 브랜드들이 젠타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면 유발되는 현타를 피해가는 어쩌면 지각생일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차팩의 에토전생을 따라붙는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이라 보였죠. 차팩의 디자이너마저도 일부 겹쳤던 에피소드가 있었으니까 어쩌면 치밀하게도 했었던 방향성입니다. 그와 매우 빼닮은 모델로 치고 달렸을 뿐 아니라 특히 전통적인 소매 파트너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쿼드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한다면 더욱 흥미롭지 않습니까? 벨칸토의 출시는 시계판의 시공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벨칸토가 이뤄낸 놀라운 성과는 그야말로 시계판의 왜곡입니다. 소네리 5 파사주는 최소 몇 천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토퍼 와드의 가격을 한번 보시면 얘네가 뭘 해낸지 감이 오시죠. 두 번째 대단했던 부분은 스위스 BL에 CNC 가공처를 지분 인수하고 공급망을 확대했다는 점. 핸드메이드 워치의 퀄리티를 대규모 생산하기 위한 발판이라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나 본데 싶은 거죠. 보통의 플래그십이라 한다면 수익성보다는 어떠한 퍼포먼스, 브랜드의 한계치, 천장을 뚫고 나가버리겠다는 그런 무력 시위를 보여주는 건데 벨칸토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물량 확대를 조져준다는 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수요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찾아봤더니 2024년 3월 기준으로 볼 때 연간 15,000개의 시계를 팔았고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550억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네요. 이는 매출 기준으로는 프레드릭 콘스탄트 0.2 해밀턴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형 브랜드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네요. 조금만 더 가면 베렌노스는 따라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됐건 크고 있다는 거 아냐. 최근 1년의 매출 증가율이 83%였다는 거는 엄청난 성장력입니다. 듄, 12, 벨칸토까지 내는 족족 만나다고 느끼는데 자 그럼 이제 초를 잠시만 쳐줄까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브레이슬릿 모델을 이렇게 구성해서 왔습니다. 좋아 보인다고들 하더라고요. 좋은 건 맞아요. 익스텐션도 있고 링크 하나하나 통으로 싹둑 유격도 적고 하거든요. 그럼 뭐해? 차보면은 비명을 지릅니다. 이걸 베칸토 클래식에도 여전히 체결해 두었다니. 물론 제가 말을 세게 한 경향이 있지만 클래스프는 익스텐션이 안 돼도 좋으니까 조금만 더 얇게 떨어져 줘야 데스크워치로도 좀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야외 외출자에게는 지장이 적겠지만 한번 좀 다시 뒤엎을 여지는 좀 있더라. 아무래도 메인을 수놓은 그린 다이얼 그레이 스트랩 페어링 구성을 볼 때 아마도 이것이 가장 맛있는 벨칸토 착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움과 착용자의 편의성이 더해질 수 있다면 35만원 더 태워서 이 부스를 선택하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만 봐도 맛있네요. 포장은 더 간소화된 부분, 기존 케이스액에서 더 짧아진 건 한국 팬에게는 호재가 맞습니다. 수저통이라는 체면에서 벗어나기 좋아졌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벨칸토 결론입니다. 솔직히 실물 만나보기 어려운 시계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돈씨가 절로 생각나는 가격대의 제품입니다. 고대하다가 한번 만나봤는데 업그레이드 전에 칸토를 많이 봐서 그런가? 실물에서 좀 더 크게 놀랐습니다. 많이 아름다고 이 가격대에서 소네리 5 파사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와드. 이 와중에도 60-60 시스템 풀가동입니다. 60일 만에 단순 변심까지도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크와드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은 보통의 깡따구가 아닐 수가 없네요. 시덥시는 애초에 고전 야동 장수고 브레몽도 다른 위치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가 저가를 찾는 우리에게는 크와드 정말 무섭게 커지는 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확실히 행보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옷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